안녕하세요. 시청자들의 궁금증만 쏙쏙 골라 해결해드리는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건 공개를 하기에 앞서서 세 분께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중고거래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뭐 딱히 쓰지 않는 물건들, 필요 없어진 물건들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서로 나누는다는 의미로 이제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주로 거래를 했잖아요. 예. 근데 좀 다른 게 생겼어요. 요즘에는 핸드폰 그 중고 거래 앱 이거 생겼죠. 예, 그래서 예.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 동네 사람하고만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 범위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웃끼리라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거래하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저도 그런 방법으로 예. 신발 사이즈 안 맞는 거 이웃에게 판 적 있습니다. 또 사고 필요한 거. 그거 서로 좋은 거죠. 뭐. 송 팀장님도 예, 제 주변에 이제 우리 직장 동료들이 MZ 세대가 사실 많아요. 또 집에서 휴대전화로 뭐 딱 하나만 누르기만 하면 그렇죠. 앉아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거보다 큰 장점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이제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편리한 게 있으면 위험성도 늘어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디지털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덩달아서 사기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퇴직 후 귀농을 꿈꾸며 한적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소소하게 살고 싶었던 형일 씨. 좋다, 좋아. 그래 뭐 감자도 심고 깨도 심고 그 경운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딱일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뭐가 좀 올라왔나? 평소 자주 이용하던 중고거래 앱에 들어가 경운기를 살펴보던 형일 씨. 그리고 곧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성비 만점의 상품을 발견했다. 경운기 처분합니다. 65만 원? 우와, 야 이거, 우와 배송비도 무료? 완전 새 상품 컨디션인데 이 가격이라고? 아이고, 근데 이거 믿고 사도 되는 건가? 에이, 메시지 한번 보내보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오, 야, 보자, 보내보자. 비대면 거래고 한두 푼 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확인한 형일 씨. 그럴 때마다 귀찮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판매자. 귀농 생활의 시작부터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아 형일 씨는 행복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판매자와의 전화 연결을 시도하는데 아, 예,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기 방금 메시지 보낸 사람인데요. 아, 예, 예. 아, 예, 제가 그 경운기 구매하고 싶어서. 아, 그러세요? 예, 저 혹시 제가 물건 먼저 받고 저 상태 좀 본 후에 제가 그 다음에 입금해 드려도 되나요? 아, 지금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먼저 입금 가능하신 분한테 제일 먼저 판매를 하려고 해요. 상태 좋고요.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아, 예, 그럼요. 제가 지금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예. 예, 그럼 저 혹시 배송은 언제쯤 가능하죠? 제가 내일 중으로 바로 전화 드릴게요. 아, 내일 중으로. 사용해 보셨어요? 경운기 클러치 3개로 조작하시면 되는데 아, 예, 예, 예. 운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내일 중으로 전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입금할게요. 전화 끊고. 예, 입금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구매 대기자가 많다는 말에 황급히 구매를 결정한 형일 씨. 바로 약속된 금액을 송금하고 경운기가 안전하게 배송되길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 날 연락을 준다는 판매자의 전화를 기다리다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형일 씨.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맞는데?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뒤늦게 중고거래 사기임을 파악했지만 이미 그땐 돈도 사람도 사라진 후였다.
그저 평범한 기농 생활을 꿈꿨을 뿐인데 사건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네, 그런데 사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저희는 전자금융사기 전담파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 영상 내용은 전자금융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교수님,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맞죠? 이거는 전자금융 사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엄밀히 얘기하면 현물 사기라고 할 수 있죠. 현물 사기. 그렇지만 이 사기 범죄자들의 패턴은 내가 볼 때 이 범행 수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할 때 문자, 전화로 대출해 준다고 하면서 이제 돈 이렇게 갈취해 가잖아요. 아, 네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중고거래 장터 이것도 채팅을 이용해서 물건 보내준다고 하고 돈 입금하면 그 돈 가지고 먹튀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죠, 유형은. 그러면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팀장님, 이것도 똑같이 112에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문제 때문에 오늘 그 저희들 그 전담반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중고 거래는요, 정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특별법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고물품 사기거든요. 보이스피싱과는 다르지만 수법은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기네 그 역할도 나누고 이런 수법이 지금 계속 감쪽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중고장터 사실 이제 사는 입장에서는 네. 좋은 물건 조금이라도 싸게 또 편리하게 또 살 수도 있고 파는 입장에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또 나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취지의 중고장터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이 영상 보면서 그 컨테이너 농막 사건이 생각이 나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치밀하냐면 이거를 만드는 제작 과정도 보여주고요. 이거를 다 만들어서 뭐 저 트럭이나 트레일러에 실는 장면까지 다 보여줘요, 사진을. 이제 곧 출발할 것처럼.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잔금 보내주세요.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돈은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배운 수법으로 이제 시장을 옮겨가면서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 이게 또 고가 물건으로 네. 점점 옮겨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피해자가 명품 시계를 중고거래로 샀어요. 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명품 시계는 원래 AS가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AS 받으려고 그 매장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해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알아봤더니 그 시계는 가짜입니다. 결국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진짜 이게 명품이 진짜인지 가품인지 맞아요. 전문가들도 헷갈려요. 이거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나서 가봐야 하는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사기꾼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교수님? 그러니까 이 명품 시계, 예.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가방, 명품 가방 이런 거 이제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그거 봐가지고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자가 진단법이라고 있는데 그거 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가잖아요.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살 때 검증이 꼼꼼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확실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는 게 뭐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하여튼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의심을 하기는 한답니다. 처음에. 워낙 싸니까. 워낙 불안하니까 좀 의심을 하긴 하는데 근데 워낙 또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금액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조건이 다 정말 최상의 조건으로 만드는 거죠.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저는 그때 애초에 범인 손에 경운기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경운기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포토샵을 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사진을 보내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인데 다만 이런 식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 거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통화했으니까 전화 추적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기를 치는 이 범죄자들이 휴대폰에는 유심칩이라는 저장 장치가 있죠. 그거를 20개를 구입을 해요. 그래서 사기를 쓸 때마다 유심칩을 갈아 끼우면서 쓰면 전화번호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는 추적하기도 어렵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부분을 좀 참작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이제 그 등록을 했기 때문에 IP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개를 이용해 버리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 IP 추적을 하는데 외로가 많은 겁니다. 아니 이 사기꾼들이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 머리 어디 때 왜 이런 데다 그러게 든지 말입니다. 정말 생각하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 아니 팀장님 요즘에 왜 이런 사기가 또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에요. 경쟁이 안 되는 거 다른 슬프네요, 애들보다. 블루오션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 걔네 입장에서는 돈을 왕창 버는 거죠. 이게 또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중에 특히 그 백화점 모바일 상품도 네,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를 즉시 할인해서 25만 원에 팔겠다 그러면 사죠. 그거 사죠. 저 같아도 삽니다. 5만 원 싼. 그래서 이제 싸니까 사요. 샀는데 나중에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미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이미 다 판매를 했던 거고 빈 껍데기를 판 거죠. 이미 다 사용된 거를. 일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얼굴 보고도 당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비대면이니까 또 더 당하기 쉽다는 측면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공 교수님 요즘에 이게 중고물품 거래 같은 경우도 잠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네. 자기가 사는 동네를 인증해서 네. 주변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이웃인데 거기서도 사기가 일어날까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물건들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좀 많이 팔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또 어머니들이 많이 구입을 한다면 다른 공범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공범한테 사진을 보내주지요. 그럼 자기 동네에서 그걸 올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그러면 피해액도 굉장히 네. 많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경찰청 통계가 있어요. 지난해만 그 중고거래 피해액이 무려 897억이라고 897억이 된다고 그러고요. 2014년부터 작년까지 2020년까지 총 그 집계를 내보니까요. 와 놀라지 마십시오. 2,899억 7,3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 거의 3천억에 가까운 그 사기 사건이 이 중고거래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따져보면 매일 217건씩 1억 1,3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1억 원 이상이면 엄청난 건데. 금융회사 쪽으로 피해당했다고 신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현물 사기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해당이 안 되니까 지급정지를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안 되지 그게. 그런 그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안 당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를 피해갈 수 있을까? 한 방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딱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저렴한 것은 일단 의심하자. 두 번째는 고가의 물건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자. 이 두 가지만 좀 지킨다면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즉 말하면 대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스마트폰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경찰청에 가보면 경찰청 사이트에 사이버 안전 지킴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사이버 사기 전화번호 등록돼 있어요. 그다음에 계좌번호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기로 한 사람 연락처하고 그 사람이 준 계좌번호를 거기 들어가서 한번 대조를 해보시면 그 유사 사례가 있으면 거기 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전에 뭐 그 반품이나 환불 조건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고 또 대면 거래를 한다라고 치면은 이제 돈을 빼서 주는 것처럼 해서 ATM 기기 그거 다 CCTV 있거든요. 사기 치면 나중에라도 증거물품으로 그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CCTV나 맞아요. 지하철 같은 데 CCTV 있는 데서
그런 데서 거래를 하면 해도. 향후에라도 사기를 당했을 때 뭔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참게 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그렇죠. 그리고 언젠간 또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신고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먼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만큼 확실한 또 예방책은 없을 겁니다. 자,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오늘 이 중고 거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기 방법 또 예방책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평 쪽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든 당일날 바로 상향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일 상향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근데 고객님 하루 만에 신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연합회 쪽에서 그 클레임 불편 사항들을 접수를 해줍니다. 이 강제상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 또는 고객님 신용상의 불이익 안 받고 그 상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